자, 오늘 대전이란 도시의 태동 부분부터 이제 조금 다시 이렇게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현재의 대전을 갖고 대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의 대전은 제가 뭐라 했어요? 이제, 요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생겼는데, 여긴 다 뭐라 그랬어요? 공주목이라는 것보다 이제 여기는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하천이 범람을 이제 습지가 늪이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야 물론 이제 가능했겠지만 하천이 범람을 한 홍수기에는 여기가 막 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농사도 안 졌던 거예요, 잘. 뜨문뜨문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산비탈 밑에, 우리는 항상 산 밑에 살잖아요. 시골에 가도 야트막한 언덕이 있으면 언덕 밑에 집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마을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산 밑에? 계족산 밑에. 여기는. 그렇죠. 구봉산 밑에 이제 사람들이 터를 누르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진잠이라는 동네, 회덕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회덕의 현감 또는 현령, 옛날 사또가 와서 여기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 진잠에 또 이제 현령 현감이, 여기 가면 진잠 향교가 있어요. 여기 가면 회덕 향교가 있어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공주 목사가 직접 다스린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성현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성현은 말로는 현인데 목사가 직접 다스리는 현이에요. 여기 현감들을 직접 파견하지 않는 그런 걸 속현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는 주현, 속현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주가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게 가상의 오늘날의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쬐끄만한 동네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조목조목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800년대 말부터 무슨 측량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토목기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기찻길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찻길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찻길이 공교롭게도 얼리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1905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1905년. 그래서 1905년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진짜 삼키기 위한 첫 발을 디딘 해가 1905년인 거예요. 완전히 집어먹힌 건 1910년이고. 그래서 외교권을 뺏겼는데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안 되니까 고종이 누굴 보냈어요? 이준 이상서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1909년이에요. 1909년이 맞나? 뭐 아무튼 합방 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전을 역사를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1905년 뭐라고요? 경부선 철도. 그다음에 또 하나 1914년 이게 뭐예요? 호남선 개통이에요. 호남선 개통. 그다음에 1932년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호남선으로 광주 쪽, 목포 쪽으로 가는 기찻길을 만드는데 기차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어디로 분기점을 만들려고 했더니 여기에 식장산이라는 엄청 큰 산이 있어. 여기에 보문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저 밑에 가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기차가 서울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 앞에 있는 기관차를 떼어내버려. 그리고 여기다가 저쪽 어디야 조차장 그쪽에서 기관차가 새로 하나가 와. 그래서 뒤로 와서 1, 2 붙여.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호남선은. 그래서 옛날에
서대전역이 아니라 대전역에서 목포행 완행열차가 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서대전서 안 가고 대전역에서 목포행을 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기서 와서 여기가 대전역이 큰 역이니까 뭐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는 가는 거고 여기에 대전역은 선로가 많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목포로. 옛날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전역이 생기고 이제 편의상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대전역이 있는 거. 1905년, 1914년. 그 다음에 도청이 오는 건 1932년. 요게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대전에 여기가 대전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큰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찻길이 이렇게 파남동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산 얕은 데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고속철은 그로부터 2004년이니까 100년 뒤에 90년 뒤에 뚫은 거니까 그냥 이거는 토목 기술이 좋으니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동네가 생긴 거예요. 삼성동, 성남동, 배동, 원동. 여기 역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일본인이 많았어요. 일본인들이 왜? 조선 사람들은 대전이라는 데를 좀 무시했어. 뭐 거기 뭣도 없는데 뭐 대전이야.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미 철도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철도가 새로 생기는 도시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일제가 병합 당시 아니면 이제 합방 초기에 일본인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와서 땅도 많이 사고 뭐 사업도 하고 막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일본에서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온 건 아니에요.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민 간 사람들이 여기서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간 사례는 별로 없죠. 가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게 여기 점선쳐 있죠? 요게 33년도 기준으로 여기가 대전이에요. 여기 대전역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지금 어디야?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가 여기죠. 구도청. 그리고 요 밑에까지니까 뭐 어디야? 여기 용문동 뭐 용두동? 용두동 정도까지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북으로 놨지만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대전인 거야. 서대전이 저쯤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센터인데 대전에서도 그죠? 근데 여기가 그래서 그때 서대전인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요걸 꼭 외우세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요 3개 정도는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1905년. 뭐라고요? 정성개통. 1914년. 네, 뭐요? 호남선. 네, 그 다음에 1932년. 뭐라고요? 도청이 왔다는 거예요. 도청이 왜 왔을까요? 도청이 왜 왔을까요? 뭐 커진 것도 커졌겠지만 일단 교통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교통 좋은 데로 가야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는 교통 좋은 데가 최고예요. 그 얘기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요 색깔 있죠? 여기 시작한 거야. 아까 얘기했지. 성남동, 파남동은 요즘이고, 이제 여기, 원동, 인동, 소재동, 여기. 그러다가 도시가 좀 요만큼 커진 거고. 그러다가, 대전 부가 1935년인데, 1945년이 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10년 전에 대전 부가 되는데, 이 부라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도 부를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한때 이 부라는 행정 조직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쓰는 이 부를 많이 썼는데 요거는 이제 도시인 거죠, 도시. 촌이 아니라 도시. 그래서 이제 대전부가 사실은 이제 대전시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다 이름을 49년에 시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대전부 때가 요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니다. 색깔로 봐서 이게 대전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요 대전부 때가 요만했던 것 같으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중요한 건 요렇게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도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지금의 이 경계는 언제? 1989년도에 직할시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전의 역사, 대전하면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고 문헌의 기록상의 대전은 옛날에 뭐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그나마 뭐 하다는 거예요? 역사에 거론조차 안 됐다는 거지. 요 조그만 동네가. 그 개념을 좀 잡으셔요. 그래서 여기도 보이시죠? 대전부 때 1933년도라고 그랬죠? 35년도 요렇게 대전이 이제 부는 그냥 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어떻게 했어? 이 주위가 다 대덕군인 거죠. 그래서 뭐 부중면, 한동면, 유성면, 진잔면 이런 식으로 유천동도 면이었네 그때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하고 시차를 두셔야 돼요. 똑같이 자꾸 지금에다 들이대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중요한 수업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북한은 한때 저도 북한 지리에도 관심이 많고 했었는데 워낙 오랫동안 다녀보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 북한 지명도 낯설고 이제 그러는데 남한 지리는 제가 좀 빠꼼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엔 지금 뭐가 없어요. 어디가 도시인지 어디가 촌인지, 그죠?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들인지, 어디에 강이 있는지, 어디에 산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 뭐만 돼 있는 거예요. 면적하고 위치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생각하면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밀양, 대구, 성주, 김천, 상주, 보은, 청주, 진천음성, 용인,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겠죠? 제일 빨리 간다면. 걸어서 다니는데, 한 발짝이, 우리 그렇잖아요. 차 타고 가면 이렇게 뭐 조금 돌기도 하지만, 걸어서 갈 때는 한 발짝이라도 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운데를 관통해서. 근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요새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있잖아요. 5,000년 역사라고 할 때 4,900년 동안 이렇게 다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경부선 하면 서울,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전에서 갈라져서 목포 찍고. 그죠? 이게 딱 100년 된 얘기예요, 100년.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면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해보세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뺑뺑 돌아다니냐고 그랬죠. 왜? 한 발짝이라도 덜 가야 될 거 아니야. 한 발짝이라도 가깝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 1, 2가문 가까운 걸. 여기서 여기까지 20일 잡고 한 2, 3일은 단축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년 넘게 이 지도가 머리에 딱 박힌 거야. 당연히 부산 갈 때 대전 안 들리고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경부선이라는 철도가 열리기, 개통되기 그 이전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닌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 또라이죠.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냐면 이렇게 다녔어요. 충주로 해서. 여기가 거리도 가깝지만 여기 왜 충주로 와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충주로 해서 이렇게 갔어. 왜 그렇게 갔죠? 서울서 충주까지는 배를 타고 다닌 거야. 남한강 배를 타고 여기서 여기 어디야? 여기 남양주 쪽으로 해서 여기 하남 쪽으로 해서 여기 뭐야? 이렇게 여주로 해서 어떻게 보여요? 충주로 이렇게 오는 남한강을 탄 거죠. 남한강 수로를 탄 거죠. 걸어도 1, 2강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충주가 우리 충청도에서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시고 교통도시예요. 오늘날의 대전이요. 여기가. 지금은 인구가 20만 좀 넘는 지방 소도시라서 여기 대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주는 아유 뭐 촌 사관 안 하고 뭐 수안보 옛날에 온천이나 사는데 요새 누가 온천 가 이런 정도인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교통이 좋은 도시예요. 충주가. 여기서 100길로 오는 거야. 충청도 전체의 관찰사가 충주에 있었어요. 충청도 전체를 관장하는 관청이 가명이라 그래. 가명. 충청도 가명. 충청 가명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가 제일 큰 도시야. 관찰사가 여기 있었어. 왜? 교통이 제일 좋고 물자가 몰려. 수상교통이 좋으니까 지금같이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요 길을 안 닦았어요. 잘. 길을 닦아놓으면 외적들이 침입해서 다니기 좋다고 길을 안 닦았대. 그래서 하여튼 서울서 충주까지 배를 타고 오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세금 특산물을 갖다 바치면 여기서 그 충주 가면 목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충주 목행나루라고. 여기 신탄진 나루처럼 나루가 있어. 그 나루에서 이제 세곡선이 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타고 서울 한양에 끝에 포가 붙거나 진이 붙거나 포가 붙거나 또 뭐지? 포가 붙거나 뭐 이런 데는 마포, 영등포, 광진, 노량진 이런 데가 뭐예요? 거기가 터미널이야. 선착장 있는 터미널이에요. 거기가. 우리나라는 조선 말 때까지도 주로 수로를 많이 이용했어요. 수로를. 그래서 충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주에서 문경을 넘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경세제라는 고개가 있어요. 문경세제. 세제라는 고개가 있는데 세제라고 이렇게 써요. 세제. 그죠? 세제. 세가 한자로 뭐예요? 조. 제는 뭐예요? 고개령자를 쓴다. 고개를 제라고 그래. 제너머 할 때 제가 고개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고개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경세제가 곧 뭐다? 조령이라는 고개예요. 여기 충주에서 문경 넘어가는 여기가 엄청나게 새카만 요 선 있죠. 굵은 선. 이게 경상도하고 충청도를 가르는 건데 여기에 뭐가 지나가요? 소백산맥이 지나가는 거죠. 소백산맥. 그래서 여기가 엄청 높은 고개예요. 그런데
이 경상도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충주 가서 하루 자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가 조선시대까지도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좋은 데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오늘날에 과거에 충주가 했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대전이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철도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간 거야. 자,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어디야? 여기네. 그죠? 그럼 남부예요? 중부예요? 이게 통일 이전에 한반도를 놓고 보면 충청도는 뭐예요? 남부죠. 삼남지방이라 그래. 삼남지방.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삼남지방이라 그래. 남쪽에 있는 세 개 지방. 그리고 중부 지역은 뭐예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정도. 그리고 북부 지역은 함경도, 평안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남쪽인데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남과 북을 나눠 놓으니까 여기를 남쪽이라 그러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자꾸 중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전에서 뭐 최초로 뭐야 중부권 최초로 뭐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대전은 중부권은 아니라 남부권이죠. 대전 여기 남한 지도만 놓고 봐도 남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는 자꾸 여기 보세요. 봉화, 울진, 영주, 안동 같은 데가 대전보다 위도가 높아요, 낮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이쯤 와 있는 줄 알아. 자꾸 생각이. 경부선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 경상도가 땅이 엄청 커요. 그래서 경상도 북도는 충청도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경상남도는 전라북도 쪽하고 비슷하고 전남 북부 쪽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더 밑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서로 나눠서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요걸 나눠서 남부 지역, 뭐 북부라고 안 하죠. 중부 뭐 이렇게 나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하면 이 선이 나타내는 의미와 이 선이 나타내는 의미가 각자 있어요. 각자 뭐가 있냐면 자, 이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쳐요. 요 선이. 그럼 뭐가 달라져요? 위도가 달라진다는 건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온이 달라지죠, 기온이. 당연하지 않아요? 기온이 달라지는 건 이거에 따라서. 그죠? 올라가면 따뜻해지고, 내려가면, 올라가면 추워지고, 내려가면 따뜻해지는 거죠. 이건 온도와 관련이 깊어요. 그럼 이거는요? 시간? 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미미하지. 미미하지. 우리가 무슨 러시아나 미국처럼 시차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이 동서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게 맞죠. 시차가 발생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1시간대도 다 통일돼 있고 일본까지 다 시간대가 같으니까 시간은 의미가 없고 그렇죠. 지형이 달라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평야지대가 나오고 이쪽으로 갈수록 산악지대가 나오죠. 그런데 이 평평한 지도로 놓고 보면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들인지가 개념이 잘 안 잡혀. 별 생각.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가 1, 2, 3, 4로 봤을 때 들이 제일 넓은 데는 어디예요? 3번이죠. 여기가 다 지금도 북한 애들이 빨리 내려가서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기름진 쌀을 다 뺏어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뭐 호남평야, 논산평야, 나주평야, 김제평야 다 평야가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도 물론 평야 있어요. 여기
뭐 예당 평야, 무슨 평야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평야가 많단 말이야. 여기가. 이쪽도 평야지대죠. 그러니까 평야지대니까 사람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 평평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다 대도시권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은 두 가지예요. 여기 땅 좋고, 물 좋고, 인프라 잘 돼 있는 여기하고, 또 하나는 경부축.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죠? 경부축을 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전은 1, 2, 3, 4로 놓고 볼 때 몇에 있어요? 3에 있는 거죠. 3에 있다는 건 기온은 따뜻하고, 지형은 평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산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많죠. 여기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저쪽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뭐지, 그거? 백두대간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백두대간이 오다가, 요쯤부터, 백두대간이 좀 약해져요. 요렇게, 요까지 이렇게 가는데, 좀 약해져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그 센 산세가 어디로 가? 요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단양에 뭐가 있어요? 소백산 있잖아요. 단양서 영주 넘어가는데 소백산. 문경서 충주 넘어가는 여기에 월악산. 보은 여기에 속리산. 여기 내려와서 영동 무주 여기에 뭐? 덕유산. 더 내려와서 여기 남원 장수 여기 함양에 지리산. 이 남한의 큰 산, 유명한 산, 높은 산은 다 여기 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명산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주황산은 또 조그만 산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동서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양에서 영주 쪽 넘어갈 때 중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요. 중령.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 충주 제천에서 문경 넘어갈 때 조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문경에서 괴산으로 넘어갈 때는 이화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요. 아무튼 여기에 막 새카만 고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십수년 전, 20년 전 얘기네.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한다 그랬어요? 4대강 전에. 운하를 뚫는다 그런 거야, 운하. 그러니까 서울서 여기 광주, 여주로 해서 충주까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뱃길이 지금도 만들려면 만들어요. 여기 낙동강, 부산서부터 이렇게 해서 대구로 해서 이렇게, 상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도 만들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산에 어떻게 배가 다니게 할 거냐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뭐 배를 이렇게 뭐 물을 가둬서 이렇게 띄워서 뭐 있어 하여튼 공법이. 나는 뭐 그 공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 기술로 못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뜨려야 되는 거지. 그 유튜브에 수에즈운하 파나마 운하 찾아보세요. 수에즈 운하는 좀 덜한데 파나마 운하는 이 굉장히 높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 물을 가둬갖고 배를 띄워서 이렇게 뭐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공법을 쓰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 대비 또는, 환경을 파괴하는 그만큼 뭔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니까 4대강을 한 거죠.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는 다 산악지대예요. 그렇지만 경상도가 사람이 지금도 많이 살고 옛날에도 좀 많이 살았던 게 이제 물산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이쪽에 뭐 나름대로 이제 이쪽 문화가 이제 많이 여기 어디야 진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문화가 형성됐었고 경주 뭐
맷집 있는 도시들이죠.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 이후에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농업 시대에는 누가 뭐래도 여기가 제일 잘 살았을 거예요. 농업 시대, 농업 사회. 왜? 여기가 훨씬 땅이 넓고 여기는요, 뭐 10,000평, 20,000평은 부자라고 안 해요. 몇십만 평 가진 그 지주들이 여기 많이 살았을 거라고. 여기는 몇만 평, 한눈에 보이는 몇만 평 평야 자체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지주들이 살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대지주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면 뭐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지. 그래서 문화예술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노래 잘하는 분 좀 찾아와봐.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창 좀 해보라고 그래. 요리, 문화, 이런 게 이쪽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하면서 여기다가 뭐를 했어요? 여기다가 제철 공장, 여기다가 배 만드는 조선 공장, 창원의 기계 공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미, 박정희가 자기 고향에다 전자공단, 뭐 이런 걸 막 만들어줘. 여기 섬유공단.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일리 왔지.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대기업들, 이제 대도시들이 생겨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소외감이 커지기 시작. 이 경부축으로 발달한 거죠, 산업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도하고 달리 요거는 높낮이를 이제 그 색깔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색깔이 짙을수록 뭐예요? 산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일수록 평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자른 거야, 칼로. 그래서 옆으로 본 거야, 이제.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동쪽도 산, 서쪽도 산. 여기 이만큼만 평야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산이더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중부지방은 여기 강화도 한강을 잘랐으니까 이제 서울 쪽이네, 그죠? 서울보다 조금 위나 보네. 금천, 의정부니까 조금 위네. 서울이 요쯤 봤을 때 한 여기를 자른 거죠. 잘라서 봤더니 어때요? 여기 서쪽은 평야가 발달해 있고, 여기 중간에 산 좀 있다가 쭉 있다가 여기 어디예요? 강원도 가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더라. 그죠? 오대산 있는 데지. 강릉 있는 데니까 거의 이게 뭐 대관령이나 그런 고개겠네요. 이렇게 자른 거죠. 그리고 이 밑에를 잘라보니까 어떻더라?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백산맥이 여기서 오다가 여기쯤에서 좀 약해져, 밑으로 가는 게. 그러면서 일로 가는 게 여기로, 이게 이제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거야, 밑에를 자르니까.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지형이 이래요, 되게. 그래서 철도는요, 산을 무서워해요. 철도는.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터널 10km, 20km짜리 터널도 뚫어요. 바다 밑으로 뭐 몇십 킬로도 뚫어. 지금 오늘날의 그 토목 기술은 100년 전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경부철도를 놓고 설계할 때가 130년 전인데, 그때의 토목 기술로는 제일 무서운 게 산하고 강이야. 강을 건너가려면 뭐 해야 돼요? 다리를 놔야 되는데, 깊은 강, 큰 강에 다리빨 세워서 교각을 세우는 게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렵죠. 큰 산을
그러니까 식장산도 어떻게 한 거야? 돌아가는 거야. 식장산 정도만 해도 뚫을 치를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일대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이 일대에 산악이 너무 많으니까 평지로 기찻길을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그림을 좀 다시 보면 여기가 워낙 높으니까 고개를 무서워서 돌리다가 대전에서 영동으로 해서 김천 넘어가는 길 요쯤에 영동에서 김천 내려갈 때 어디 지나가요? 무슨 고개 넘어가요? 추풍령 넘어가잖아요. 추풍령은 여기 있는 이런 고개들처럼 그렇게 높은 고개가 아니에요. 요 정도면 기찻길 뚫을 수 있다 해서 여기를 택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 산맥이 지나가는데 제일 낮은 데를 찾은 거야. 그랬더니 여기야. 추풍령. 그럼 일로 해서 가자. 이렇게. 그러려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가? 그러니까 대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풍령이 만든 도시가 대전이에요. 추풍령이 만약에 여기 있는 뭐 조령, 뭐 중령처럼 높은 고개였다. 그러면 일리 안 갔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갔을 거예요, 경부선이. 그렇죠? 낮은 데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1899년에 경인선을 최초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 경부선을 1905년도에 놨는데, 그리고 14년도에 호남선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도 했는데, 서울을 기점으로, Y자를 엎어놓은 유형. 그죠? 그 다음에, 대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림을. X축인데 그냥, 이런 X축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대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울과 대전이 어떻게 해요? 교통 투톱인 거죠. 이때 고속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장도로도 없어. 오로지 교통은 뭐예요? 기차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걸려요, 걸어가면. 보통 20일 걸려요. 그런데 기차 타고 가니까 하루 만에 가요. 다리도 안 아프고 짐을 잔뜩 싣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안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까무러칠 정도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경부선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옛날에 여기 충주가 좋아서 충주로 몰렸다며. 이제는 야, 충주보다 대전이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전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의선이 경부선보다 1년 늦게 돼. 이걸 제일 먼저 했겠죠. 왜? 그렇죠. 일본이 뭐 우리나라 좋게 해주려고 뭐 철도 놔줬어요? 지네 수송하려고. 빨리 여기다 일본에서 배 타고 군대를 여기다 해가지고 군수물자가 됐든 병력이 됐든 식량이 됐든 이걸 이렇게 해서 빨리 저쪽으로 날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만주를 쳐들어가서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도 놓고 요것도 놓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예요. 2022년도. 그러면은 몇 년 된 거예요? 2, 3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차가 지금 이제 기찻길이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저랬다가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온 거예요. 요 빨간 건 뭐예요? 고속철이죠. 그죠? 그리고 일반 검은색은 일반철이고.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놓는 철은 무조건 고속철이에요. 그리고 고속철을 타다가 일반철 못 타요, 승질나서.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누가 봐도 분기점 아니야. 여긴 어디예요? 여긴 조치원이죠. 충북선하고 갈라지는 거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천안에서 경부선하고 장항선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도시들이 발달. 여기는 제천이죠. 여기 중앙선. 그죠? 이렇게 간 건데 고속철이 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빨라지고 길이 직선화된 건데 여기 우리가 100년 넘게 여기서 이렇게 대전에서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갈라졌어. 이 빨간 거는. 이게 뭐죠? 고속철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오송역이죠. 이제 이 검은 선은 점차 뭐예요? 퇴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빨간 선 위주로 가는 거야, 교통이. 대전은 분기점이어가지고 정말 앉아서 노박 났던 데가 대전이에요.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근데 이걸 뺏긴 거야. 멍하고 있다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몇 년 안에 내가 볼 땐 청주가 대전보다 큰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전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게 불과 몇십 년이었는데 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은 있어. 방법은 있어. 뭔지 아세요? 이걸 빨리 빨간 선으로 갈면 돼. 네, 지금 타당성 조사 들어갔을걸요? 요걸 빨리 빨간 선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다녀도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렇게 가는 차 10대면 이렇게 가는 차 너도 때만 해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안 타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놔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 빨리 놔달라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지금 그런 그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대전 사람들은 이것 빨리 놔달라고 그러고, 호남 사람들은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것 빨리 놔달라고 그러고. 대통령 밑에 내려가면 이거 내달라고 맨날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주 정말 원사이드하게 교통도시로서의 입지가 대단히 셌던 도시가 대전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다 분산되고 있어요. 특히 윤리 많이 쏠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게 머릿속에 세팅이 됐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이렇게 다녔다 그랬잖아요. 충주 제천 쪽으로. 지금 이거 놓고 있어요. 빨간 선으로. 작년인가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 그리면 안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전이니까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서울까지 1시간, 2시간, 부산까지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이렇게 가면 2시간이면 가. 근데 굳이 일리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대전 사람들이 많이 해야 돼요. 저런 걸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 대전 여기 이거 빨리 뭐지 조기 착공하자고 서대전 광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한바탕 시위하자 그러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가서 막 열심히 피켓 들어주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야. 여기 오송한테 왜 뺏겼간? 오송은 난리 났었어요 그때. 대전에서는 좀 조용했었어. 쉬었다 하셔요. 이게 이제 옛날 철도예요. 이게 요새 철도예요. 우리나라는요, 도로 대비 도로와 비교했을 때 철도에 대한 투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도로를 많이 깔았지. 도로를 많이 깔고 고속도로를 많이 깔았지. 철도는 사실 고속철도 이제 한 10수년 전, 20년부터 막 놓기 시작한 건데, 그전에는 별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했다고요.
여기만만히 했지. 여기는 뭐, 전 세계에서 철도교통이 제일 좋은 데죠. 전 세계에서. 그런데 여기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우리는 천년만년 이 길로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천년만년 이 길로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산이 높아서 물이 깊어서 피해 다녔던 걸 지금은 피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터널 뭐 10km도 뚫는데 큰 산, 작은 산이 어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하로 가래도 가요. 지금 기술력으로. 돈이 없어서 그렇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지금 놓고 있어요. 그러면 1, 2 가면 2시간 반이 걸리는데 1, 2 가면 2시간 이내 주파가 가능해요. 대전 사람들은 천년만년 대전으로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호남선 사람들은 대전을 안 와도 돼요. 일로 가니까. 이게 철도예요. 철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대전의 역사는.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이유로 120년 동안 참 내비둬도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그냥 무럭무럭 성장을 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도시가 되고 가만히 있는데 연구단지가 날라오고 가만히 있는데 정부 총사를 막 내려보내주고 그래서 잘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정조 13년 1700, 이게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 18세기 말 전국 주요 도시 인구가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해왔어. 했더니, 이제 이건 노노야. 대전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대전이라는 데는 이때까지도 없는 거죠. 회덕과 진잠이 있는 거죠. 회덕에 10,000명 정도 살았대. 요새로 치면은 면소재지가 3, 4천이고, 좀 큰 면이 10,000명 되는 데 있어요. 여기 진잠은 5천. 요새 면 하나 정도 되는 거죠. 동네, 이제 부산이죠. 인천 이런 데가 그나마 좀 큰 동네였어. 그런데 여기는 뭐야? 15위, 16위가 이게 이제 5만대니까 여기는 그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천 어딘지 아시죠? 거기가 46,000 정도, 청주가 47,000 정도, 16위. 근데 이게 지금 남한만 나오더라고요. 현재 남한만. 그 다음에 광주가 이때도 이제 뭐 한 5만 정도, 안동이 56,000, 밀양. 홍주가 어디예요? 이게 홍성이에요. 그러니까 홍성이 어떤 거예요? 이때만 해도 청주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죠. 그 다음에 성주는 어디예요? 참여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주도 가면 진짜 지금은 요만한 도시야. 근데 옛날에는 어쨌든 이 주자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 중심 도시였고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이 57,000, 나주 57,000, 양주는 어디예요? 그렇죠. 의정부 옆에 태계원 있는데 거기 거기가 양주예요. 대구, 이때도 대구는 큰 도시였어요. 대구도 경상도 가명이 있던 도시예요. 진주는 경부선 뚫리기 전에 경남 도청이 진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산으로 간 거예요. 상주가 경상도에서는 뭐 큰 도시였죠. 그래서 경상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가 된 거고, 그래서 청도가 된 거예요. 그 지역의 제일 큰 도시들을 묶어서. 고려시대는요, 여기가 양광도였어요. 양광도. 양주와, 여긴 안 나오나?
전라도 광주 말고, 전라도 광주는 뭐예요? 빛광자 광주. 경상도 광주는 뭐예요? 넓을광자 광주. 넓을광자가 왜 갑자기 안 써져? 예? 이게 전라도 광주고, 이 경상도 광주, 경기도 광주인데, 이 경기도 광주도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라도, 충주가 한양보다, 이짝 먹는 도시였어요. 뭐가 좋다는 거예요? 교통.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통이 좋은 데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저하지도 말고 길 나는 대로 이사 가시면 돼요. 새로 길 나고 터널 뚫리고 지하철역 생기는 대로 이사 가시면 뭐 돈이 없네 뭐 그런 얘기 연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나중에.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해온 거예요. 참고가 되세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1순위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뭐예요? 동네가 지금의 뭐예요? 부산이죠. 그 다음에 3등이 인천, 4등이 대구, 5등이 회덕진장, 그죠? 6등이 광주 어디 갔어? 요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울산 포함해서, 울산도 아까 나왔을 텐데 안 나왔나? 지금의 5대 도시, 6대 도시 중에 누구만? 대전만 초혼이었다는 거죠.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지, 대전만. 나머지는 옛날에도 대도시, 지금도 대도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교통도시로 급성장했어요, 대전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수업을 몇 시간만 들으면, 대전이 그래서 됐구나. 또는 정말 10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딴 데는 다 그래도 전통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1900년도에 철도 요충지죠. 그죠? 철도 요충지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1905년도에 도시가 생겨나고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고 역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쫙쫙쫙쫙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 했던 게 이제 1960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건설해서 개통한 게 1970년도니까 60년대 뭐 중반 후반에 가서 이제 설계를 할 거 아니야.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돼요. 첫째는 대도시 위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대도시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이때 어떻게 된 거야? 이미 엄청난 대도시가 된 거야. 철도가 개통하고 65년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 70년대만 해도요. 지금으로부터 50 몇 년 전이지만 이때 토목 기술도 지금에 비하면 애기야. 이때도 지금 같은 공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때도 큰 강이나 큰 산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철도 따라가는 게 최고 좋은 거야. 철도 측량이 최적지로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수원, 천안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전에서 분기하는 똑같은 형태로 간 거예요.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제 양대 정말 교통의 축인데 이게 둘 다 경부호남선이 대전에서 갈라지니까 대전은 어떻게 성장했다고요? 저절로 성장한 거예요. 저절로. 지리적 이점으로 그냥 저절로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사람들은 지금도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뺏어오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던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는 전국 뭐 이렇게 대단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임의로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공모를 해요, 전국에. 자, 이거 가져갈 사람, 이제 서로 막 조건을 내고 싸우고 막 하는데, 대전은 다 뺏겨. 전투력이 없어, 사람들이. 시민들이 뭔가를 막, 이거 아니면 우리 큰일 난다. 이거 뺏어와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그 경부 고속철도 분기점 갖고 이제 천안, 오송, 대전이 막 3파전 싸울 때 그때 알아봤어. 대전 사람들은 정말 이런 걸 뺏어오려고 안 하는구나. 저래다 뺏기지 했더니 뭐 영락없이 뺏겼죠. 그런 게 지금 대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단점이에요. 연구단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연구단지다, 뭐 우리나라 석박사의 몇 프로가 여기 있다, 뭐 R&D의 허브다,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연구는 해. 근데 뭐를 생산은 안 하잖아요. 여기서 연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생산은 엄한 군데서 하잖아. 딴 데서. 그러니까 돈은, 공장은 거기서 불고 고용은 거기서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단지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는 연구단지가 들어갈 정도의 면적에다 뭘 만들었어? 공단을 만들었죠. 지금 대전은 전국의 규모가 비슷한 도시하고 비교할 때 산업단지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화하고 어디야? 문평동인가? 거기가 왜? 신탄진 가는데 거기에 다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산업단지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가지 지금 우리 가운데 폭 파먹은 데 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린벨트인 거죠. 그래서 성장이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대기업 생산시설이 없죠. 아까 청주가 대전을 능가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한 게 비단 고속철도 분기점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청주도 그렇고 천안 아산이 아마 대전을 능가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년 안에. 지금의 기준을 갖고 이제 청주나 천안 아산을 옛날에 조금 대전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촌 취급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천안 아산의 엄청난 공장들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마어마한 공장들이 천안 아산 쪽에 지금 계속 증설되고 있고, 하이닉스 공장도 왜 청주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보이잖아요. 계속 확장하고 있고, 거기 이제 LG, LS 엄청난 대기업들이 많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대전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연구단지가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은 연구단지에 연구시설 외에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생산시설을 좀 넣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요게 경인선이에요. 경인선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철도가. 그러다가 여기 강원도 가는 노선 아니다, 고속도로인가 보다? 고속도로래,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경인, 그 다음에 경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호남 생기고, 여기 이게 뭐죠? 영동선. 그리고 여기 광주에서 순천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 이어주는 남해선. 요게 80년도까지의 고속도로의 전부예요. 그리고 요런 건 다 뭐였어요? 2차 고속도로. 고속도로인데 2차선이었어요.
어. 내가 고향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서울 갈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영동선 끄트머리를 타고 이렇게 조금 가다가 여기 수원, 신갈 여기서 경부선으로 갈아타거든요? 그럼 막, 여기는 2차, 고속도로인데도 2차선이야. 여기서 4차선 도로로 탁 나가면 막, 그냥 길이 그렇게 시원하고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4차선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되게 답답해. 좁고, 그죠? 한 6, 8차선은 돼야. 요때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88고속도로. 전두환이 자기 고향 동네 이게 고속도로 놔준 거죠. 그리고 중부선이 생겼죠. 90년대 되면서. 경부선이 워낙 포하니까 중부선을 이렇게 깔아줬죠. 그리고 구마선 생기고. 구마선은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대구마선, 구마선.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만 해도 어때요? 대전은 돋보이는 교통요지죠. 고속도로만 봐도. 근데 이건 이제 2010년도고,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 얘기인데, 이제 요새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죠? 여기에서는 대전이라는 데가 어때요? 돋보이죠? 돋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 살면 좋겠다. 여기 살면 막, 야, 동서남북 다 가고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딱히 찾을 수가 없어. 왜? 다 교통의 요지야. 이런데.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교통의 요지야. 여기 아직 좋긴 좋은데, 여기도 좋아. 뭐, 여기도 좋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도 요때에 남아 있는 거야. 아직도 대전이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좋고, 모이기가 제일 좋고, 옛날에는 그래, 대전서 모여. 대전서 제일 좋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대전서만 맨날 모여? 우리 동네도 여기도 좋아. 일로 와, 이제. 나도 맨날 대전 가기 싫어. 이제 여기서 모여. 여기도 다 돼. 경상도에서도 오고 좋고, 뭐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아직도 이 그림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놓고 보면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서울과 지방을 빨리 연결시켜 줘야 돼요. 대한민국 어느 터미널에 가도 서울 가는 버스는 다 있어요. 그죠? 어느 역에 가도 서울 가는 기차는 다 있어. 서울과 지방을 얼마나 빨리 연결해 주느냐. 그래서 남북 방향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래서 동서를 다니려면 어때요? 속 터져 죽죠.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광주를 갔어. 그러면 내가 남북으로 간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여기를 갔어. 그럼 이제 한 여기 뭐 전주쯤 지나면서부터는 막 고속도로도 고속도로고 이 4차로가 잘 나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요. 여기는 정치적으로 다 해서가지고 4차선 다 했고 우리는 안 했다 이거야. 우리 대천 한번 갈래보라고. 좌우로는요 어느 지역이든지 안 돼 있어요. 동서방향으로는 교통망이 어디든지 불편해요. 남북으로는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건 잘 돼 있어요. 여기가요 여기보다 도로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왜? 여기 사람들이 주말에 여기까지 오거든.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했더니 충청도가 전라도나 경상도보다 뭐 포장률, 확장률, 4차로율 이런 게 훨씬 좋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동서로만 다니니까 불편하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갔다 올 때는 아래위로 갔다 오니까 남북 방향이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요 동서 방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방향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거를 얼마 전까지 7x9 프로젝트라 그랬거든요. 7개, 9개. 근데 지금 7개, 10개인가 뭐. 이 7x9 프로젝트가 뭘로 수정됐는데 7x10인가 10x10인가 뭘로 바뀌었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이거 하나 갖고 버티다가 경부선 그죠? 그러다가 뭐 서해안선도 뚫어주고 중부선도 뚫어주고 그 다음에 뭐 중부선, 중부 내륙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 방향을 지금 이쪽은 산악지대고 하니까 아직은 계획만 있는 거예요. 점선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점선만. 지금 여기도 왜 제천까지는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된 거지 지금. 여기 산악지대니까 이거 안 하고 있어서 빨리 해달라고 뉴스 많이 나오대. 이런 식으로 우선은 동서가 이제 남북이 급해요. 우리나라는. 남북을 해놓고 그래야 이제 엮이는 거 아니야. C줄, 날줄. C줄, 날줄이 만나는데 여기 이런 데가 뭐예요? 7, 9, 63개의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기점이라고는 대전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뭐야 이런데 다 분기점이야. 이 사람들도 동서남북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다 교통이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만 교통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부산 가는 고속버스, 대구, 요새 이제 고속버스가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줄었지만 여기에서 보면 전국에 고속버스가 다 보였다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뭐 마산 가는 거, 대구 가는 게 다 대전을 지나서 갔어. 모든 고속버스가. 그런데 이게 생겼잖아요. 서해안선이. 그리고 천안에서 전주, 익산으로 해서 전주로 논산으로 해서 바로 가는 게 생겼잖아. 그 사람들 이렇게 안 돌아다녀요. 112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남 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전부 다 이쪽하고 요걸로 분산돼 버리니까 여기서 단 한 대도 안 지나가요. 그 전에 여기 회덕분기점 앞에서 이렇게 보면 뭐 해남 가는 거, 진도 가는 거 다 일리 지나가서 이렇게 갔거든. 이렇게 경상도 일리 가고 단 한 대도 안 지나가요. 논산 가는 것도 일루 가. 여기 오는 거는 유성 가는 차밖에 없어. 여기서 호남선은. 경부선도 대구, 김천 뭐 이런 데 가는 버스들이요 다 일루 가. 지금 일루 가. 충주에서 가는 게 더 빨라요. 시간도 소요되고 유류비도 덜 들어. 그러니까 다 일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은 더 이상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교통도시가 아닌 거예요. 고속철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다. 근데 대전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도 20년, 30년 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전이 최고다. 대전이 교통도시 전국 최고다. 아니,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고속버스 한 대도 안 지나간다니까요. 대전을 경유하는 고속버스는 진주 가는 거밖에 없어요. 예, 진주 가는 건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전에는 여기서는 호남선, 경부선으로 가는 이 대전 밑에 있는 모든 도시로 가는 고속버스가 다 여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 회덕 분기점 거기를. 거기서 호남선, 이 경부선이 거기서 다 갈라지는 거야. 지금 1, 2 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대전하고 유성 가는 고속버스, 진주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일로 가요. 옛날에는 산을 등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을 등지고 있어요. 내가 딱 섰는데 내 뒤에 산이 딱 있어. 그리고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물이 쫙 흘러가. 그런 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명당이라 했죠, 명당. 그럼 오늘날의 명당은 뭐예요? 이분은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로 한번 보고 오셨구나. 철도가 지나가고 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최고 좋은 거예요. 조상묘도 차 받치고 막 20분 올라가야 되는 데가 그런 데는 애들 안 가요. 아빠랑 갔다 오셔. 나는 안 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무덤 바로 앞에까지 딱 가야 돼. 그래도 애들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물며 죽은 사람 묘도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산 사람들은 교통 좋은 데 사세요. 최고예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일을 2배, 3배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돈도 되게 절약돼요. 저는 지하철역, 터미널, 버스, 시내버스 다 있는데 교통 대전서 손꼽히는 데 사는데 대리운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서 좀 일찍 집에 와서 차 놓고 지하철 타고 가서 요새 또 만나면 다 지하철역에서 만나니까 그럼 먹고도 옛날처럼 2시, 3시까지 술 먹는 게 아니고 10시면 다 끝나니까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오고 대리운전을 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철도, 이제 고속도로도 고속도로지만 지금은 철도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철도에 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교통 좋은 데 가서 사시면 돼요. 좀, 앞서서 얘기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철도를 놓는데 맨 처음에 이제 경인선을 놨을 거 아니에요. 서울서 인천이 제일 가깝고 인천으로 모든 배가 들어와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서울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어야 항구가 있어야 서울 사람들도. 그래서 경인선을 제일 먼저 뚫었는데 경인선을 미국한테 철도 부설권을 줬어요. 고종이. 그래서 미국에서 경인선을 놓는다고 놓는데 놓다가 얘들이 만세를 부르고 빠져나갔다고. 미국에서 그 엄청난 물자를 싣고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또 조선이 큰 나라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건설 비용 대비 수익도 안 날 것 같고 너무 멀리서 이제 물자를 수송에다가 기차를 깔으려니까 철도를 깔으려니까 이게 수지 타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기부업을 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걸 받아서 완성시켰어. 경인선을. 그 바람에 그리고 이제 이또가 경부선을 딸라고 무지하게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인선을 잘 끝내줬고 그래서 경부선까지 이제 일제가 맡아서 철도를 부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제일 먼저 토목기술자들이 와서 이 노선을 얼리 깔아야 되느냐 측량을 한 거죠. 계속 다니면서. 그래서 5차례에 걸쳐서 답사를 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측량 전문가들이. 그래서 1892년에 처음 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걸어 다니면서 어디에 강이 있고 강이 있으면 강을 어떻게 지날 건가 이걸 다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사를. 그래서 코우노 땐즈라는 사람이 이끄는 팀이 와서 1차 답사를 하고 그로부터 1894년에 2차 1894년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갑오년이죠. 동학이 일어났고 했던 그죠. 사자가 들어가면 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갑술, 갑인, 갑오 이게 다 구로 끝나면 이제 갑, 그 다음에 뭐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따지면
이는 임이에요, 임. 임진왜란, 임오군란 이런 게 다 끝에가 이로 끝나는 연도예요. 사는 갑. 예. 그렇게 이어가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때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하던 그 무렵에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답사를 왔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있다가 1899년에 3차 답사. 아까 1899년이 경인선 개통 같았던데? 그 다음에 요때 3차 답사가 공주 쪽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대전이 아니라. 근데 요때 공주 유림들이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반대한 것도 맞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는 애기 뺨 때려준다고 울고 싶은 애기 뺨 때려준다고 공주 사람들이 반대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00년도에 이제 답사만 다니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확정해버린 거예요, 노선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풍령을 끼고 들어와서 낮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선 답사까지 하고 뭐 이랬다는데, 자, 지금 이 검은 선이 뭐예요? 이게 경부선이에요. 그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그런데 1차 답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깔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중부고속도로하고 비슷해요. 여기 이쪽으로 해서 용인, 광주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충청도 가서 진천, 청주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요 도시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주를 이렇게 빼는 거죠. 왜 그랬냐면 일단 충청과 영남의 대도시인 청주와 상주를 연결시키는 게 지금도 노선을 만들 때 사람도 없는 산속에다가 길을 깔고 철도를 깔 일은 없잖아요. 길을 깔고 철도를 깔려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시내버스도 그 사람 동네에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때는 대전이라는 데가 없어요. 1800년대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회덕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면소재지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청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도시란 말이에요. 상주도 아까 나왔죠. 1800년대, 1700년대 말에. 그러니까 이게 큰 도시야. 경상도에서 제일 큰 도시, 충청도에서 뭐 두세 번째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거죠. 철도예요, 철도.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충주는 너무 멀고 저기가 산이 너무 높고 청주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상주 해서 그랬는데 이 소백산맥이 문제인 거죠. 여기도 청주서 상주 가다 보면 보은 여기 무슨 산을 넘어야 돼요? 속리산. 그 속리산 휴게소 있는 데서 이렇게 뒤에 속리산 보셨잖아요. 그 큰 산을 넘겨야 되는 거야. 철도가 1200년, 1300년 전 기술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여기 때문에 안 돼. 이거 못해. 취소.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보은으로 해서 상주로 빼는 거는 산이 높은 거야. 그죠? 여기에 속리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속리산은 엄청 큰 산이에요. 엄청 큰 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이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 굉장히 높은 산이니까 야, 안 되겠어요. 속리산을 좀 돌려보자. 그래서 청주서 신탄진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돌리면 되지 않겠나. 여기 추풍령을 찾은 거죠. 이때 제일 낮은 데를 이렇게. 근데 이건 뭐가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상주가 경상도에서 1, 2도시 됐는데 야 상주가 빠지잖아. 이게 좀 너무 서운하다. 근데 요거만 해도 일단은
여기가 산이 높은 데예요. 여기를 피했다라는 점으로 일단 좋아요. 근데 상주를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축풍령으로 해서 대전부터 부산까지는 거의 지금과 일치하는 거죠. 다만 요로선을 택한 거죠. 지금의 경부선이 아니라 지금의 중부선을 택한 거죠. 그러다가 3차 답사를 다시 했어.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거. 사실 여기 중부선 타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래도 꽤 산이 나와요. 거기 장원이라네. 이천 광주, 곤지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산이 제법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이제. 수원으로 해서, 여기. 수원에서 천안까지는 지금 갔죠? 그래서 천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빼! 지금 천안 논산 고속도로처럼 계룡산 옆으로 상월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래서 은진면에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밑으로 금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전이 빠진 거죠. 이때는 대전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촌인데 뭐 사람도 안 사는 데인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게 확정될 뻔했어요. 평야지대로 가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요 터널이 하나도 없어요. 경부선에. 여기는 중부 1터널, 2터널, 3터널, 4터널 막 터널 많이 가잖아요. 고속도로도. 여기는 평야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서 공주로 해서 공주를 지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논산 거의 다 가서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평야지대를 가니까 좋은데 너무 너무 도는 거야. 너무 도는 거야 이게. 그리고 공주를 통과하는데 요때 공주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요때 공주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왜? 유림이 뭐예요, 유림이? 이 공주가 충청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좀 토호 세력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조상님들 무덤이 흔들린다. 기차가 지나가면 편히 주무시는데 그래가지고 유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나가려니까 공주를 지나가려니까 이제 뭐예요? 백마강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공주 금강을. 근데 금강의 강폭이 너무 넓은 거야. 금강의 강폭이 너무 넓으니까 기술적으로 힘든 거야.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 돌리는 거예요. 반대도 하는 데다가 강도 피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강을 하나만 강폭을 좁게 가면 훨씬 부담이 덜하거든요. 기술적으로나 사업비 쪽으로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주를 돌린다는 이 노선이 거의 뭐 확정 단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요걸로 하자 그랬다가 나중에 야, 그러지 말고 요리 가자. 요거 하지 말고 이렇게 대전이라는 동네를 해서 이게 최종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와 대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전에는 공주가 어땠어요? 충청도 최고 도시였어요. 대전은 이름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모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여기 진주에 경남도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야 부산으로 옮겨. 왜? 그래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언제 서울을 가? 그래서 옮겨. 공주에 있는 거, 야, 옮겨. 그래서, 여기 조치원하고요, 천안하고 대전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충남도청을 땡겨 오려고. 결국은
대전이 최종 낙점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리니까 여기 공주는 금강이 강폭이 넓은데 신탄지는 강폭이 그나마 넘길만 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주 유림들이 반대한 게 제일 컸어요. 그 바람에 하여튼 대전이 이제 교통도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천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호남선을 이제 갈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1, 2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뭘 그래? 여기까지 같이 쓰다가 여기 어디서 이렇게 하면 돈이 훨씬 덜 들고 요 구간을 중복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했죠. 그랬는데 지금의 조치원쯤에서 이렇게 빼는 방안이 처음에 유력했대요. 조치원쯤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걸 조치원에서 이렇게 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치원이 지금의 대전처럼 성장을 했겠죠. 근데 조치원은 그저 통과만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조치원이야. 조치원에서 머물고 마른 거죠. 때로는 요 전선은 여기 천안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치원에서 이제 공주 쪽으로 이렇게 빼는 방안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금강에 다리 하나라도 들르려면 대전으로 가자. 그리고 대전에 기관고가 설치되어 있었대요. 기관고라는 건 아마 기관차를 두는 창고지 않겠어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 네. 비행기 경락고처럼. 시설이 복잡해요. 옛날 비행기관차는 운행은 앞뒤로 갈 수는 있는데 기관고를 방향을 바꿔주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 용산, 대전, 부산 세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인천도 없고. 전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철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기관차가 있고 뭐 이렇게 따라가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관차가 방향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앞대가리만 있으면. 그러면 가끔 큰 역에 가면 이렇게 회전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기관차를 올려놓고 여기가 앞머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전판이 둥그런 회전판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돌아요. 그래서 얘가 앞뒤를 바꿔요. 이렇게. 그게 기관고는 아니잖아요. 기관고 거기에 맞춰서. 예. 그런 시설들. 그게 필요한 건데 이게 대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관고를 그러면 이제 분기점이 여기니까 일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게 이런 게 어디지 조차장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대전역에는 없고 조차장에 있겠죠. 조차장의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데다가 요만큼이라도 이걸 더 쓰면 돈이 그만큼 덜 들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호남선이 대전에서 분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무 이름도 없던 도시가 1800년대 후반에 설계하고 토목하면서부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겠죠. 공사장 인부들도 모여들고 기술자들 모여들고 막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을 하게 됐다 그 소리죠. 요까지 읽어보고 이제 끝내면 되겠네요.
경부선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철도죠. 441km니까 1100리. 1100리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일제히 한반도 침략 정책을 수행하는데 구심적인 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경부선 개통 전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없는 거고 철도도 없을 때는 뭐 이런 도로들이 나름 동맹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충주에서 문경 넘어가는 길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게 아마 경상가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동로, 중로, 서로라는 게 또 있었대요. 서울서 부산까지 연결하는데, 나 어딘지는 내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뭐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가는 길, 뭐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 중로, 서로 같은 게 옛날에 있었대요. 기존 노선대로 철도를 가설하는 거는 지형 조건이 취약해서 충청도를 경유하게 된 거죠. 기존 노선이 뭐예요? 충주나 제천 그쪽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게 취약해서 평야지대로 자꾸 돌리다 보니까 충청도, 대전이 혜택을 본 거예요. 전국 5대 도시 대전이 탄생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다? 철도다. 자, 경부선 철도 몇 년이요? 1905년. 그리고서 9년 있다가 1914년도에 이제 호남선이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1932년도에 공주에 있던 도청이 대전으로 왔다. 그냥 삼박자가 딱딱딱 되면서 그냥 방방 뜬 거죠. 여전히 국토의 대동맥구시를 하는 건 맞는데 심심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 네이버 또는 뭐 구글 또는 다음 같은 데 가서 이 핸드폰도 보이긴 보이는데 지금 큰 화면에 앉아가지고 지도를 봐서 이 경부선을 확장해 가면서 그림을 키워가면서 한번 보세요. 1900년 초기에 놓은 공부선 다 이래요. 지금 고속철은 쫙쫙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 그 기계의 성능 차이도 있겠지만 그 길의 굴곡도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 옛 것을 찾지 않고 버려요. 그죠? 220V 놔두고 왜 110V를 왜 써? 그죠? 220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데 지금 다시 110V 쓰라면 쓰겠어요? 안 쓴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고속철 위주로 개편될 거예요. 근데 대전선은 이미 고속철, 여기 있는 분 중에 1년에 서울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잔치집을 가든 모임을 가든 상가집을 가든 서울은 가. 근데 부산이나 광주를 가는 일은 뜸을고 몇 년에 한 번일 거예요, 아마. 맘먹고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기 대전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통에 대한 의식은 나 전라도 가고 경상도 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서울만 잘 가면 돼. 서울만. 그러니까 대전역 가면 15분에 하나씩 서울 가는 기차가 있으니까 밑에 분기를 하든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는 서울만 잘 다니면 돼.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러다가 경부선 분기역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교통, 산업이 청주한테 밀리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청주는 계속 인구가 늘고 대전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악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을 안 해요. 자각을 안 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자, 시간 딱 맞췄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